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차량을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DH 차량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제네시스 DH 차량 낙찰받은 차량이고요. 이분께서는 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경매 대행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다가 믿음이 가서 연락드립니다 하셨는데, 저는 유튜브랑 밴드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매는 약 10년가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낙찰받은 자료들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 예전부터 다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니스 DH나 G80 관심이 있고 금액은 2,500에서 3,000만원 가량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인데 다음 달 초 귀국해서 중순까지 자가격리 하고 나면 바로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날은 2020년 5월 25일 날 이제 맨 처음에 문의를 주셨던 분입니다. 네, 1년 정도 지난 내용이네요. 지금 최대한 빨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매뉴얼 보내드린다라고 제가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하고 이렇게 경매 매뉴얼 보내드렸고요.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안내 절차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 낙찰 후기 한 두세 개 정도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시세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잘 살펴봤고요.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G80 옵션 딸리는 것보다 DH 옵션 좋고 키로수 좋은 놈 위주로 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보셨군요.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니스 DH 차량은 많이 안 나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DH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G80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1년 전인데 뭐 아유 지금 이거 봐서 뭐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경매 절차, 시스템, 그리고 저의 마인드는 어떻고, 그리고 고객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낙찰을 받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세는 어느 정도 했고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앞서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대기업 사설경 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떤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경 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중고차인데 한두 푼짜리 물건도 아닌데 대기업에서 성능을 보고 점검 의견 내놓고 보증을 해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좋은 차 주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히히히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럼요 라고 했고요. 이렇게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매 장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대기업 경매장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일단은 일반적으로 딜러분들이 매입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에서 중간 절차들이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차량을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출품번호를 남겨주시면 돼요.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매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품 번호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상세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고 차량 없고 이거는 반자율 주행 옵션 차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68번이 좋다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심 차량 출품 번호 남겨주시면은 내일 실차 한번 꼼꼼히 보고 연락 드린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렸고요. 네, 실차 점검 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실차 보고 연락 드린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경매장에서 실차 보고 경매 입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저한테 다 대리처 위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설명해드리기 앞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경매장도 직접 매입을 해서 뭐 출품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경매장에서는 3자 입장에서 성능을 보고 점검 의견 내놓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3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저 역시 일반인 분들이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 구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를 많이 괴롭혀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리스트 받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거는 출품 번호를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차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괜찮은 차량, 나쁜 차량을 걸러드리고 그 다음에 경매장에 방문해서 실차 보고 괜찮은 차량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외관 상태는 또 어떤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 상태는 또 어떤지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사고 상태는 또 어떤지 이렇게 의견을 다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은 이렇게 단순 교환이 팬더랑 그 조수석 뒷문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옵션도 괜찮지만은 단순 교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무사고 차량이야 하시면은 그 차량 하시면 돼요. 근데 무사고 차량은 가격이 좀 더 높겠죠, 단순 교환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정해져 있으시면은 저는 살짝 단순 교환 들어가고 옵션 괜찮고 연식 주행거리 괜찮은 거 가격으로 같게 본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 괴롭혀 달라고 하다가 딴 길로 좀 샜는데 요렇게 실차 보고 괜찮으면 요렇게 상세하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려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괜찮은 차량 추려드렸죠. 그리고 2차적으로 실차 보면서 괜찮은 차량 이렇게 추려드리고 3차적으로 또 입찰 시도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리고 시작가는 2,330만원, 매매시장 시세 3,000 중후반, 3,050에서 80만원 가량 하고 예상가는 2,500 후반 가량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려요. 그래서 차량 상태 괜찮으면 이렇게 입찰 시도를 해보고,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인데,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은 다음 매물 혹은 다음날 혹은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네, 이래야지 제가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을 받을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경매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매를 롱런 할 수가 있는 바로 저의 이 마인드 때문이에요. 굳이 안 좋은 차량 낙찰 받아 들여서 고객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 차 뭐 이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힘들고 고객님도 힘들겠죠. 굳이 뭐 오늘 낙찰 받아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좋은 차량은 제가 패스하고 제가 이 차를 안 본다라 그래요. 내일이나 모레도 아니면 다음 주 있으니까 그런 거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리죠. 이렇게 점검 의견을 외판 단순 교환 있지만 주요 고객 손상이 없어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외관에 장기스는 총 5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삼절관차 안에서 3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타이어 4짝 다 마모가 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 수리비용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수리 비용을 저렴하게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 안 해도 될 이유가 뭐냐면은 매매 시장 시세 파악을 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동급 차량의 매매 시장 시세표 찍어 드리고 시작가 얼마, 매매 시장 시세 얼마, 예상가 얼마 이렇게 해드리죠. 예상가에서 이 매매 시장 시세를 파악을 하고 수리 비용을 감안하고 이차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 날것의 그대로 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차주분이 이 차량을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그리고 성격은 또 어떤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차량을 보면 상품화하기 전에요. 근데 상품화를 하면은 좀 전차주분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기가 힘들죠. 그런데 수리 안 한 차량을 보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차는 타실수록 만족하실 차량입니다.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옵션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네, 시세가 3천만 원 가량 하는데 2,500 후반 가량에 낙찰되면은 아주 메리트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차량이에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서 고객님께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매장에 방문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트 까진 것도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찍어드리는데 이거 복원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 약품으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가 좀 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요 재봉틀 이렇게 지금 바느질 돼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요거를 바느질을 다 빼요. 그래서 여기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를 요 원단을 똑같은 거를 다시 박음질을 해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용도 얼마 안 해요. 네, 이 차량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헤더 디스플레이어도 있고, 네, 옵션 괜찮아요. 네, 주행거리도 양호해요. 만약에 이게 단순 교환이 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옵션에 같은 가격을 구입을 한다. 주행거리가 한 7, 8만원 돼야 되겠죠. 주행거리나 연식이나 옵션 가격 요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포기가 뼈대 손상 없는 단순 교환, 주행할 때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차량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주분께서 직접 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무사고 차량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그냥 무사고 차량만 봐드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강요는 그렇게 또 크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왜 나한테 사고 차량을 왜 자꾸 추천하고 판매하려고 하지?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이거 보자 저거 보자 이렇게 쪼르진 않아요. 다만 한 번쯤은 알려드리죠. 이런 게 가성비 있고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26일부터 차를 인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낙찰받고 보관도 가능한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가능하죠. 저희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전시장에 차량들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낙찰받고 후처리하고 바로 차량을 출고해드리기 때문에 전시장에 진짜 막 족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가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음 경매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저는 절대 안 봐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챙기면은 왜 좋냐? 나중에 소개받잖아요. 나중에 재구입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님 분들께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2,500만 원까지 봐달라고 고객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2,54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왜 그거 버튼 안 누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속한 금액이 2,500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매 진행 전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혹시 낙찰될 것 같으면 버튼 한두 번 정도 더 눌러도 되냐고 혼나기 싫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더 눌러도 되죠. 좀 더 눌러서 낙찰될 것 같아서 눌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은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세요. 네, 근데 뭐 시세 보고 시세 대비 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무리하게 버튼 안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항을 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합이 좀 많이 붙을 것 같고 이제 뭐 수출 항목 대상 차량은 좀 경합이 더 붙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해드려서 뭐 조금 무리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잘 안 나오는 차량이거나 뭐 그럴 경우.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인기 차량인데 무리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정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전화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네, 2,500 초반까지만 한번 봐보죠 라고 했습니다. 경매 진행 전에 시작가 10% 계약금, 입금 이렇게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이 있는 경우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했는데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밥 좀 먹고 곧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낙찰가 실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싸게 낙찰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네, 상품화 작업 이제 잘해주세요.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낙찰받고 나서 제가 알아서 옆에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경락사실학에서 얼마 낙찰됐는지 볼까요? 2,350만원. 대박이죠? 네. 근데 지금은 요렇게까지 많이 싸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녀석 때문에. 네, 마스크를 항상 껴야 되죠. 네, 그 녀석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하니까 신차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고차 많이 알아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차량들이, 중고 차량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 수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고 시세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수출업자분들하고 경합도 요새는 많이 붙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시세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시세보다 일부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경매 그래도 계속 쭉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확실히 이분께서는 문차사가 항상 남아있지 않을까요? 중고차 하면은 문차사한테 그냥 맡기면 돼. 이런 게 남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셨으니까요. 본부장님 혹시 제 차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네, 가져왔죠. 외부 성능 맡아서 점검 의견 남겨드렸고요. 경매장 점검 의견과 같게 나와서 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짝 하나 안 나왔어요. 지금 문짝 교환이 하나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실차 볼 때 알고 있었는데 따로 고진 안 해드렸어요. 왜 안 해드렸을까요? 경매장에서도 교환을 안 한 거 알아요. 그런데 교환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저는 실차 봤으니까 알죠. 그 정도 전문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은 원판 그대로를 쓰냐 안 쓰냐 차이인데, 경매장에서 왜 교환을 했냐면 도색하느라고 볼트를 풀었기 때문에, 볼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환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역시 실차 보니까 이건 본판일 거예요. 그럼 교환이 아닌데 교환 표기가 됐다. 근데 저도 만에 하나 때문에 그냥 고객님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만에 하나 교환이라고 뜨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완전 무사고로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사고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죠. 왜 그러면 뼈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돈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 들어왔고, 네,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24일에 차 인수하러 갈게요. 맞춰서 준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이 차 산다고 해서 문차장님 강추해드렸어요. 아마 K7 문의 갈 거예요. 네, 제 차 작업은 언제 진행하나요? 이렇게 바로 소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실내 클리닝도 했고 후처리 작업 도색 및 광택까지 다 끝냈고, 그리고 제가 서비스 센터에다가 차량을 맡겨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상 없이 잘 나왔습니다. 에어컨 필터 이렇게 한번 교체도 해드렸습니다. 타이어도 교체 다 해드렸고요. 네,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물론 경매장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경매장에서 점검하시고 경매 입찰하시면 되고요. 본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광택내는데 비가 오네요. 저희가 바로 갈 데가 있어서 그런데 늦지 않게 12시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번창하세요. 라고 이렇게 매너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 역시도 매너 있게 해드려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은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제네시스 낙찰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